오늘 영상은요, 용닥터 샴푸를 제외하고 제가 가장 만족하는 샴푸, 솔직하게 만든 영상이니까 탈모 샴푸 특히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샴푸를 직접 샘플링하면서 만들어도 봤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루성 두피염 탈모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접 써본 샴푸만 정말 100개가 넘습니다. 한두 번 써본 게 아니라 충분 기간 써본 것만 100개가 넘어요. 제가 모발이식 탈모 치료하는 의사지만 탈모 샴푸의 진심인 탈모인이라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힘이 조금 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써봤던 샴푸 중에 가장 좋았던 샴푸 두 가지는요, 첫 번째 쿠오레 샴푸입니다. 쿠오레 샴푸가 뭐지?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쿠오레 샴푸는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법인카드로 이 샴푸를 사서 썼다고 해서 이슈가 됐던 그런 샴푸예요. 아니, 어떤 샴푸길래 유명한 정치인이 꾸준히 이렇게 일제 샴푸를 사용하는 걸까? 저도 궁금해서 바로 구매했고요. 꽤 오래 사용해봤던 샴푸입니다. 일단 이 샴푸의 제일 좋았던 점은 사용감이 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향도 좋고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딱 은은하니 좋았고, 점성도 적당하고 볼륨도 잘 살려주면서 머릿결도 뻑뻑이지 않고 괜찮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들어서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해서 해외 직구로 구매했고요. 판매자가 일본에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해외 직구로 사야 하는데 한 개 사서 써보고 너무 괜찮아서 몇 개 계속 사서 썼던 기억이 있는 샴푸다. 제가 샴푸란 샴푸는 정말 많이, 진짜 많이 써봤는데 압도적으로 괜찮았어서 계속 재구매해서 썼던 괜찮았던 샴푸. 단점은 가격대가 좀 있고 배송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 써보고 괜찮아서 미리 여러 개 쟁여두고 주문해서 썼었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는 분도 하나 써보고요, 여러 개 사서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모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썼던 건 요 주황색 모델. 이번에 찾아보니까 제품이 리뉴얼이 된 건지 검색으로 잘 안 나오긴 하네요. 두 번째 샴푸는요, 아베다 인바티 샴푸. 요것도 사용해보시면 밸런스가 정말 괜찮아요. 성분이 일단 순한 느낌 빡 들고요,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가웠고, 머릿결도 볼륨도 둘 다 잘 살려주는 육각형 샴푸.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있는 만족스러운 샴푸다. 아베다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사용해봤다가 괜찮아서 따로 한두 개 더 구매해서 사용해봤던 샴푸예요. 제가 썼었던 건 아베다 인바티 울트라 어드밴스드 엑스폴리에이팅 샴푸 라이트 그린 아로마 향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향은 좀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이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무슨 향이지? 약간 묘한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막 나쁜 향은 아니에요. 어쨌든 전 성분도 보면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도 없어 보이고요. 설페이트도 멘톨도 없고, 향료가 가장 뒤쪽은 아니지만 비교적 뒤쪽에 위치해서 아주 소량 포션 차지하고 있다. 추출물도 제가 여러 가지 추출물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추출물도 이 정도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두피 친화적이고 괜찮다. 다만 이것도 단점이 가격대가 200ml 한 개에 32,900원으로 가격대가 좀 많이 있는 편이라는 거. 두피 관리하느라 클리닉에 큰 돈 쓰는 것보다는 내 두피 모발과 잘 맞는 샴푸 하나 찾는 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요, 무난하게 괜찮은 샴푸들 시중에 많지만 프리미엄 라인들 한번 써보시면 확실히 시중의 이 대중적인 샴푸들보다 훨씬 나은 면이 있어요. 물론 가성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길게 보면 프리미엄 샴푸가 결과적으로는 더 가성비로 와닿을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탈모인이라면 두피 모발 상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난하게 써서 무난한 것보다는요, 조금 더 투자해서 조금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좋다. 물론 써보고 비슷하면 당연히 더 저렴한 거, 무난한 거 쓰는 게 좋고요. 이번에는 가성비, 가격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 어떤 게 가장 가성비가 좋았을까? 가격만 생각하면 단연코 와이즐리의 헤드웍스 샴푸를 늘 항상 추천드렸어요. 이 샴푸는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가성비 1위로 말씀드렸던 그런 샴푸긴 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샴푸를 직접 써본 게 거의 3년 전이거든요. 헤드웍스 카페인 1% 샴푸. 오랜만에 제가 이 와이즐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지성용밖에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3년 전쯤 했었을 때는 그때는 건성용도 있고 중성용도 있고 지성용도 있었거든요. 저는 건성용 또는 중성용을 사용했었는데 아무래도 기본 생산 수량이랑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단일 세정력으로만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지성용 샴푸를 그렇게 잘 사용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요즘에 리뉴얼된 헤드웍스 샴푸는 어떤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것도 같이 주문해서 써봤어요. 성분을 보면 예전보다 컨셉 성분들을 조금 더 넣은 것 같고요. 옛날에는 멘톨이랑 향료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향료의 비중이 꽤 높아졌고 멘톨도 함유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이것도 열심히 한번 써봤습니다.
샴푸의 점도나 향이나 가격이나 등등 가려움도 없고 다 괜찮았는데 사용한 지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약간 수세미처럼 개털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모발 끝뭉침도 정말 심해지고 점점 뻑뻑해져서 아예 스타일링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지속 사용하기가 힘들겠다.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참고 쓰다가 중단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와이즐리 헤드웍스 샴푸가 가성비 샴푸라고 말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헤드웍스 카페인 1% 샴푸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눈을 돌려봤어요. 와이즐리 시그니처 샴푸라고 해서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샴푸를 하나 또 주문해봤고 성분도 한번 봤습니다. 일단 저가형 샴푸다 보니 설페이트 함량도 높고 페록시 에탄올도 들어가 있긴 한데 이런 점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지만 멘톨도 없다는 점은 또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저렴한 성분들을 써서 가성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샴푸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성분보다도 더 제일 중요한 게 사용감이니까 열심히 한번 써봤어요. 자, 일단 샴푸의 제형은 묽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형이 묽은 만큼 양모감이 떨어지는 게 좀 확실하게 느껴졌고요. 그 점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름 쓸만은 했다. 향도 플로럴한 향이 저는 괜찮았고 거품도 잘 나고 세정력도 적당하게 괜찮은 느낌. 그러나 양모감이 너무 떨어져서 머리가 죽으니까 자신감도 좀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양모감이 큰 니즈가 없는 분이라면, 모발에 힘 좋은 분이라면 가성비 있게 잘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일주일 넘게 썼었는데 크게 자극감도 저는 못 느끼긴 했습니다. 1000ml에 8,900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가격이니까 가성비로는 아주 괜찮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샴푸는 흔한 일반 샴푸와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탈모 샴푸라고 하면 조금 더 두피 친화적인 성분에 포커스 맞춰야 되고, 전 제일 중요한 게 양모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탈모인들은 보통 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볼륨을 띄우려고 탈모 샴푸를 찾는데 그런 역할 자체가 빠져 있으니까 약간은 좀 센스가 아닌가. 하지만 저는 나쁘진 않았지만 결국은 양모감 좋은 샴푸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제가 5년 전쯤에 베스트 샴푸로 추천드렸던 오가닉스 비오틴 B 컴플렉스 샴푸가 저희 집 주변 트레이더스에 있어서 한번 사서 써봤습니다. 5년 만에 사용해 보는데 양모감도 적당하고 무난하게 괜찮은 느낌이었다. 다만 단점은 트레이더스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면 지속적인 구매가 쉽지 않다는 거. 설페이트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있고 또 여러 오일이나 추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성분도 사용감도 무난하게 괜찮아서 트레이더스에 장 보러 다니는 분들은 한번 사서 써보시는 거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제가 준비하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샴푸가 있고요,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샴푸가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대중성을 위한 무난한 샴푸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성비 샴푸를 찾기 위한 게, 예전에는 와이즐리 헤드웍스 샴푸 찾았을 때 와, 이거 진짜 저렴하고 괜찮다, 뭔가 좀 기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 같지 못한 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괜찮고 좋은 샴푸들을 더 많이 접하다 보니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도 내 두피와 모발에 잘 맞는 걸 구매해서 쓰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단적인 예로 볼빅 샴푸도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괜찮긴 하지만 가격대에 비하면은 많이 아쉬웠어서 절대 그 가격 주고 다시 한 번 더 구매해서 써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볼빅이나 닥터포헤어, 라보이시 같은 무난히 괜찮은 샴푸, 이런 샴푸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샴푸들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쿠오레 샴푸나 아베다 샴푸 정도라면 가격대가 좀 더 있더라도 써보면은 다른 샴푸들이랑 다르다, 이런 걸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여러 프리미엄 샴푸들을 써봤지만 이거는 정말 추천드릴 만하다 싶었던 게 오늘 이 쿠오레랑 아베다 샴푸였고요. 모든 면에서 저한테는 엑셀런트 했기 때문에 육각형 샴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있는 편이니까 오각형 샴푸가 맞겠네요. 어쨌든 두 샴푸의 특징은 성분도 특히 나쁘지 않았고 세정력도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세정력이었고, 모발 끝뭉침 크게 없으면서 모발 볼륨도 잘 살려주는 좋은 사용감을 제공했다는 거. 향도 거부감 없이 무난하게 괜찮았고. 그래서 요즘은 정말 괜찮은 샴푸들도 많이 나오고 프리미엄 라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샴푸라는 개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샴푸는 보통 하나 사두면 400에서 500ml 하나 3, 4개월 쓰니까 아베다 1000ml로 치면 184,000원이거든요. 500ml로 치면은 92,000원 돈이 되는 거고, 3개월에 92,000원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3만원 돈. 헤드웍스 500ml는 13,000원인데 3개월에 13,000원이라고 치면은 한 달에 4,000원
4,000원에서 5,000원 돈. 그리고 저희 브랜드 샴푸 용닥터 샴푸는 400ml에 25,900원, 3개월에 25,900원이니까 한 달에 8,500원 돈인 거죠. 아베다와 헤드웍스는 한 달에 25,000원 차이가 나고요. 용닥터 샴푸랑 헤드웍스 샴푸는 한 달에 4,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정도 차이면 저는 내 두피와 모발에 가장 이상적인 좋은 샴푸를 찾기 위해서 프리미엄도 한번 써보고 그런 시도들을 해볼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지루성 두피염으로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부터는 이제 본격 탈모에 대한 고민도 커졌었어요. 샴푸 하나에도 제 두피랑 모발 상태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샴푸를 쓰면서 느낀 거는요, 그 샴푸 고유의 사용감이 되게 다르고요, 그 샴푸가 주는 그 볼륨감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샴푸라는 게 우리 누구나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하는 그런 필수제인 만큼 어떤 샴푸를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 두피 모발 건강도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이나 댓글들을 보다 보면 탈모 샴푸는 효과가 없다, 과장 광고다, 다 거짓 광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제대로 된 좋은 그런 탈모 샴푸를 만나게 되면 이게 진짜 탈모 샴푸의 효과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샴푸가 우리 볼륨감을 어느 정도 살려주고요, 이렇게 살아난 볼륨감으로 우리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서 선순환이 돌게 돼요. 샴푸는 일단 이 머릿결 개선에 초점을 둔 일반 샴푸보다는 모발의 볼륨감과 두피 건강에 초점을 맞춘 이런 탈모 샴푸들을 사용하는 게 일단 훨씬 더 좋아요. 샴푸를 만들 때는 이 컨디셔닝을 얼마나 넣을 것인지, 볼륨감을 얼마나 살리고 세정력을 얼마나 넣을 것인지 크게 정하게 되는데, 일반 샴푸는 머릿결을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셔닝 배합을 높이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탈모 샴푸는 이 컨디셔닝은 조금 줄이면서 볼륨을 높여야 되니까 세정력을 높이기도 하고 양모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성분들 배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탈모 샴푸를 쓰고 나면 머릿결이 좀 많이 뻑뻑해졌다, 머릿결이 좀 안 좋아진 것 같다 느끼는 분들이 많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샴푸를 고를 때는 이것저것 좀 사용을 해 보시고 모발의 볼륨감과 머리의 부드러움, 이런 밸런스를 잘 잡은 샴푸를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발 볼륨이 고민이라면 탈모 샴푸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이때 꼭 피하면 좋은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 성분, 그리고 하나는 멘톨이라는 성분이에요.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는 우리 두피나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이미 연구로도 잘 밝혀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계면 활성제류에 비해서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는 꼭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멘톨이라는 성분은 화한 느낌을 주는 성분인데 탈모인한테는 두피에 되게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탈모가 시작이 되면서 호르몬에 민감해지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또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두피가 보통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게 되는데, 이 멘톨이라는 성분이 주는 이 화한 느낌이 두피를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샴푸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이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는 꼭 피하시고 멘톨도 웬만하면 피하자. 자, 두 번째 주제는 컨셉 성분에 속지 말자.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탈모 샴푸들을 보면 우리 샴푸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탈모에 좋아요, 모발에 좋아요, 두피에 좋아요, 이런 광고들을 하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광고들이 다 미미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품의 상세 페이지나 광고들을 보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 성분의 특성에 한한다는 그런 조그만 글씨가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컨셉 성분에 너무 속으시면 안 되고, 그나마 제일 근거가 있는 성분이 바로 카페인이라는 성분인데, 카페인 1%가 들어간 이 샴푸도 임상 근거가 있는 건 맞지만 탈모약이나 이런 미녹시딜 같은 의약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효과예요. 그래도 이 카페인이 주는 효과 때문에, 이런 임상 근거 때문에 커피 샴푸가 유명한 거고, 또 카페인 샴푸가 유명한 거고, 심지어는 샴푸에 커피를 타서 사용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샴푸를 고를 때는 이런 컨셉 성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그런 탈모 치료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샴푸는 무조건 썼을 때 나랑 잘 맞고 순하고 볼륨감, 양모 효과가 좋은 샴푸를 사용을 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볼륨감도 살려주면서 이 모발도 부드럽게 해주면 더더욱 좋고요. 세 번째 주제는 샴푸 속에 들어있는 이 향료, 과연 약인가 독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샴푸의 성분들을 보다 보면 하나같이 다 향료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두피 건강만 생각한다면 향료가 없는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향료도 향료마다 두피염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료가 없는 걸 쓰는 게 제일 좋고, 이 향료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전성분의 끝자락 쪽에 위치한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는 거.
왜냐면 전성분의 앞쪽에 있을수록 이 성분의 비중이 높은 걸 의미하는 건데, 인공 향료는 이 비중이 적을수록 두피염이나 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향료의 비중이 높을수록 알러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향료가 아예 없는 제품을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인데, 왜냐면 향료가 없는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나면 정수리에 금방 냄새가 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냄새가 은근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향료가 있다고 해서 너무 배척할 필요는 없고요. 전성분의 제일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안심하셔도 되세요. 자, 네 번째 주제는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세정력의 샴푸를 찾도록 하자. 샴푸를 제작할 때는 샴푸 고유의 세정력을 설정하게 돼요. 어떤 계면활성제를 얼마나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샴푸의 세정력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샴푸는 세정력이 높고 어떤 샴푸는 세정력이 낮은 것인데, 사람은 각자 두피에 분비되는 이 피지의 양도 다르고 하루에 샴푸를 하는 횟수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A라는 똑같은 샴푸를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세정력이 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샴푸를 아침 저녁으로 2번 하기 때문에 세정력이 높은 샴푸를 쓰면 많이 좀 강하다고 느끼고 두피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신한테 맞는 이 세정력의 샴푸를 적당한 빈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정력이 적당하거나 좀 약한 샴푸를 사용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머리 감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주제, 추출물이 적은 샴푸를 사용하자. 샴푸의 전성분들을 보다 보면 이런저런 추출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샴푸를 볼 때가 있는데, 여러 추출물들이 많을수록 특정 추출물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자극감을 느끼고 두피염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추출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이는 이 방부제들이 샴푸에도 조금씩 미량 섞여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두피 자극원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성분을 확인하시고 추출물 성분이 많지 않은 그런 샴푸를 고르도록 하자. 그래서 용닥터몰 샴푸에도 이 추출물들이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6번째 주제, 스케일러 샴푸는 절대 사용하지 말자입니다. 시솔트 스케일러 같은 물리적인 이런 스케일러 제품이나 화학적인 스케일러 제품을 사용하면 두피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탈모 두피로 고민인 분들이라면 스케일러 샴푸나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각질을 제거하고 두피 관리를 하려다가 두피염만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없던 두피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환경이 이렇게 점점 망가지는 악순환을 밟게 되면서 머리카락도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스케일러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샴푸의 특징은 성분들에서 나오는 게 기본이지만 컨디셔닝과 세정력의 배합에서 오는 그 사용감이 크게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샴푸를 볼 때는 컨셉 성분에 혹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하고 성분이 착하고 볼륨감 좋고 동시에 부드러움도 잘 잡아주는 그런 균형이 잘 잡힌 샴푸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샴푸는 우리가 매일 쓰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어떤 샴푸를 쓰는지에 따라서 두피와 모발 건강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너무 가성비만 찾기보다는 시중에 정말 생각보다 괜찮은 좋은 샴푸들이 많으니까 고급 프리미엄 샴푸들도 한번 써보시고 차이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잘 쓰고 있다면 그걸 잘 쓰시면 되고요. 근데 저도 항상 이 샴푸가 괜찮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좋은 샴푸를 접하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샴푸들이 많구나, 이걸 계속 알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아, 이래서 이런 샴푸들을 쓰는구나 생각하면서 점점 보급형 샴푸에는 손이 잘 안 가게 되시지 않을까, 경험한 만큼 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샴푸 선택 또는 두피 탈모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